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필 목사입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 소위 말하면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에이전시 중에 한 에이전시인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국으로 가신 김광희 목사님께서 그 전에 공보부에 계셨었는데 제자국으로 가시고 제가 이제 그 공보부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만 제 백그라운드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커뮤니케이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롱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나처럼 신학대학원을 스탑을 하고 미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서 미국 와서 공부를 한 게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미국 여기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목사의 안수를 여기서 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보부에 가기 전에는 미국인 회중,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미국인 회중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미국인 교회 섬기다가 이제 공보부에 자리가 나서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다만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명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국교회 회중하면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게 이 목회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커뮤니케이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저희가 교회 생활하거나 교회 리더십을 하거나 교회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잘 알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해나 그런 것들이 많고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적용을 하면 목회나 사역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미국인 회중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다른 하나 프로젝트를 한 게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서 개체교회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컨설팅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좀 특색이나 각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각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 교회에서 그 커뮤니티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바이트하고 또 교회에 인바이트해서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좋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디테일한 것에서 조금 뒤로 좀 와이드하게 좀 더 제너럴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 컨셉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개체 교회에 가셔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까를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르치는 이 세 가지 부분인데요. 소통의 중요성, 소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우리가 이 소통을 통해서 얼마나 생활하는지 이런 부분과 개체교회 소통에 우리 개체교회들이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부분 나아가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툴인데 이 좋은 툴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정말 목회나 사역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역들의 이 소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 지난번 제가 1시간 전에 이걸 했었는데 저도 예상은 사실 했었어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소통 그런 우리가 매일 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사실 의식적으로 숨 쉬는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의식적으로 좀 숨 쉬겠죠.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숨이나 공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사실 중요하듯이 소통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순간순간 하고 있는데 이 소통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못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나 목회나 이런 것들의 소통의 역할이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 만들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소통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셔도 정말 저는 오늘의 그 세미나의 목적의 한 80%는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 전국 지도자 대회에 지도자 훈련을 받으러 오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통에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소통은 개인적인 아주 퍼스널한 것도 있고 와이드한 어떤 그 공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다 다룰 수 없고 개체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통을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전제가 딱 된 상태에서 오늘 세미나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세미나가 원래는 1시간 반에 끝나야 되는데 거의 45분 넘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고 막 퍼스널한 그 소통의 프로블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세미나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소통이 여러분들 개체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가 개체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나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소통을 활용할 것이냐를 제가 이 가르치는 내내 마음속에 염두를 좀 해두십사 하고 제가 처음에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아멘. 자,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뭡니까? 소통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흔히 소통 그러면 뭐 전화, 이메일,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통, 이메일, 전화, 화상통화, 설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딱 바로 적용을 하시네요. 설교도 사실은 소통입니다. 그렇죠? 소통,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소통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소통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를 일부러 하셨든 안 하셨든 소통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미나를 지금 하는 것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뭐 스파우스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소통할 때도 그냥 평상시 대화 안에서도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뭐 배고픕니까? 밥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소통의 메시지가 소통 안에 담고 있는 다 메시지들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뭐 교인들과 인터랙트 한다든지 목사님과 인터랙트 할 때도 다 소통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인 교회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저를 좀 싫어하시는 백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나면서 와서 그 썰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면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지나가면 어떻게 목사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진짜 설교가 이렇게 엉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놀랐죠. 저도 처음이고 제 나름대로 그래도 설교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전날 뭐라 그러죠? 마음에 상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저에게 인다이렉트리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비록 이용을 해서 나에게 소통을 했지만 인다이렉트리 내게 프로블럼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몰랐죠. 기분이 되게 나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에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오비어스한 메시지를 담고 있든지 히든 메시지를 담고 있든지 그 소통에는 분명히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통에는 둘 이상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혼자 막 떠드는 거는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근데 둘 이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설교 1대 다수, 다수 대 1, 이것도 다 소통입니다. 1대 1의 관계도 다 소통입니다. 근데 혼자서 하는 거는 뭐라고요? 소통이 아니에요. 항상 소통에는 둘 이상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통에는 복잡한 전달 과정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게 또 어떠한 전달 과정이 있나요? 말로 하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전달 과정이 잘 아시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 있는 이렇게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의 전달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버벌,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전달 방식이고, 이 말이 이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스피커로 전달되는 것도 이것도 전달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전달 방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전달, 다양하고 복잡한 전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적이라는 거. 교회에서 소통을 생각할 때 제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끔씩 목회자들에게 이런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럴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향적이어야 된다. 설교 말씀하셨는데 설교는 일방적입니까? 쌍방향적입니까? 소극적인 쌍방향. 아,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이시네요. 어떻게 소극적인가요? 박수를 친다든지. 네? 아멘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향입니다. 아무튼. 그렇죠? 목사님께서는 다이렉트리 굉장히 강하게 뭐 단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요? 아멘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설교가 안 좋다. 그렇죠. 설교가 안 좋으면 인상을 팍 쓴다든지 고개를 팍 숙인다든지 주보를 열어서 본다든지. 근데 목회자들은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목회자들 설교할 때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이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교인의 행동이나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다 읽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인들은, 회중들은 그렇게 목사님과 설교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설교자는 그냥 다이렉트리 단상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보관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자체도 이미 쌍방향의 소통인 것입니다. 좀 이따가 복잡한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 둘째 아이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졸업하고 제가 점심 사줄게로 이제 데려가서 이제 밥 사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나도 사진 찍을게 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 표정을 했어요. 뭐라고 저에게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의 퍼스널리티를 잘 알기 때문에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 표정에서 다 읽을 수가 있죠. 근데 뭐 오비어스리 사진 찍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사진 찍히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얼굴 표정으로 이미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때 사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얼굴 표정을 만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찍었죠. 찍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시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하는 이거는 직접적인 소통이 되지만, 저런 간접적 소통도 굉장히 우리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간접적 소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간접적 소통을 잘 못 읽는 리더십은 어쩌면 페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이렇게 오비어스하게 다가오는 어떤 그 소통의 방식 가지고는 읽어낼 수 없는 게 바로 컴플리케이트한 소통입니다. 그럴 때는 이 간접적인 소통, 그 히든 메시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도 제가 사진 찍으러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각종 세미나를 보는데, 세미나에서 다니면서 자주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문제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